안녕하세요. 김영기 스폰서님 팀의 미모 담당 박인옥입니다. 마스크를 못 벗겠네요. 미모 담당 아니라 할까봐. 그래서 진짜 제가 건강한 물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은데요. 진짜 물 덕분도 많은 것 같아요. 버스라고요? 보여드리겠어요? 제가 원래 좀 웃음도 좀 많고 그래서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에너지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3시간의 에너지를 뺏기고 왔습니다. 건강한 삶의 기본인 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우리 몸에 물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보시면요. 아동은 80%가 물이에요. 수분 흡수가 가장 빠른 시기이고요. 성인은 70%, 수분 부족이 가장 많은 시기, 노인은 60%예요. 수분 보충이 가장 필요한 시기예요. 그리고 우리 몸에 물이 흡수되는 시간이 있는데요. 가장 빨리 흡수되는 곳이 혈액이에요. 30초 만에 흡수되거든요. 뇌는 1분, 피부는 10분, 장기는 20분인데 피부에 10분 만에 흡수된다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세안할 때도 좋은 물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몸에 물이 얼마나 필요하냐면 몸에 여성은 60%인데 남자는 65%예요. 뇌가 83%를 차지하고요. 가장 많이 필요한 데가 눈이에요. 95%. 그리고 심장이 75%, 그리고 신장이 83%, 폐가 85%, 그리고 근육의 75%고요. 그리고 장기의 94%의 물이 필요해요. 근데 인체에서 우리가 물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요. 영양소를 흡수하고 운반해서 세포에 공급해요. 그리고 혈액과 조직에게 원활하게 해주고 대사작용을 높여줘요. 순할이 아니고 순화예요. 불순물과 노폐물을 배출해주고요. 혈액을 약 알칼리성으로 유지해줘요. 그리고 체온을 유지해주고 모든 질병의 위험을 감소시켜주고 신체 기관을 보호하는 충격 흡수제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드시면 툭 넘어져도 뼈도 잘 안 부러져요. 이 완충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도 얼마 전에 푹 넘어져서 다 갈았어요. 그래서 미모 다 잃어버릴 뻔했어요. 이빨 2개 다 나갈 뻔했어요. 그나마 치아가 유지되고 있는 것에도 감사하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루에 물 섭취 권고량이 있는데요. 1.5리터에서 2리터. 2리터 드시나요? 겨울엔 특히 더 안 드셔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을 하루에 얼마나 섭취해야 되는지 여기 키에다가 체중을 더해서 100으로 나누면 내가 하루에 마실 물의 양이 나와요. 저는 2.2리터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벌써 1리터를 마셔요. 배가 터질라 그래요. 그러면 출근하면 화장실부터 가요. 그런데 다니면서 마시는 물이 그만큼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커피 이런 거 마시면 물을 더 많이 마셔줘야 되잖아요. 근데 커피를 마시고 나면 물을 더 많이 뺏어가요, 내 몸에서. 그래서 뭐 커피 한 잔 마시면 저는 물을 2잔 더 마셔야 되는데 그것만 해도 밥을 못 먹겠어요. 배가 불러서요. 그리고 화장실 자주 가야 돼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물은 어쨌든 2리터 이상은 마셔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인체의 70에서 80%가 물이라고 했는데 1에서 3%가 부족하면 심한 갈증을 느끼고요. 5% 부족할 때 혼수 상태가 된대요. 12% 부족하면 안 가고 싶어도 가야 돼요. 사망해요. 네. 그래서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 물이 부족하면 인지 기능도 저하되고 동맥경화도 와요. 신장의 결석, 돌도 잘 생겨요. 돌 한번 생기면 그거 깨서 이렇게 밑으로 내버리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죠? 엄청 아프고 진짜 꼼짝도 못 하더라고요. 결석 생기신 분들 보니까. 물만 잘 마셔줘도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대장암도 발병률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물이 부족할 때 내 몸에 보내는 신호가 있어요. 세포가 쪼그라들고 메말라서 노화가 촉진돼요. 물을 많이 마셔주면 이렇게 탱글탱글해져요. 그리고 혈액량이 줄어서 농도가 진해지고요. 원활한 혈액순환이 방해돼요.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져서 바이러스에 취약해지고 그리고 장 기능 저하로 체내 독소가 증가돼요. 물을 많이 마셔줘야 되겠죠. 진짜. 그리고 만성 탈수 자가 진단인데요. 요 7가지 중에서 5개 이상 겪고 있다면 나는 만성 탈수를 의심해야 되거든요. 하루에 순수한 물을 5컵 이하로 마신다. 기상 시 몸이 붓고 피부가 푸석푸석한 느낌이 들었던 날이 많다.
평소 변비나 대변 보는데 어려움이 있다. 소변 횟수가 6번 이하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짜증이 난다. 더운 날 땀을 잘 안 흘리며 겨울에 추위를 잘 탄다. 더운데 땀이 안 나요? 다이어트를 많이 하거나 이뇨제를 먹는다. 이 중에 5개 이상이시면 만성 탈수증을 의심하셔야 돼요. 저는 별로 없는데요. 물도 엄청나게 마시고 지금 예, 없는 것 같아요. 아, 짜증은 안 나는데 아침 일어나기는 피곤해요. 예, 예, 예. 그래서 한국 청소년이 일일 평균 물 섭취량이 엄청나게 적거든요. WHO 권장량이 3.3리터인데 남자아이들은 0.7리터밖에 안 마셔요. 여자아이들은 2.3인데 0.7밖에 안 마시고요. 엄청 적게 마시고 우리 집에 그 이쁜 공주를 봐도 물 거의 안 마셔요. 물 싸주면 마시는데 안 싸주면 안 마셔요. 들고 다녀야지 마시게 되더라고요. 요거는 물 섭취 전후인데요.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완전 달라 보이지 않아요? 피부가 어때 보여요? 섭취 전하고 후하고요. 피부 톤 자체가 밝아요. 그리고 주름이 감소했어요. 잔주름 자글자글했던 것들이 막 펴졌거든요. 물만 잘 마시셔도 피부가 좋아진다는 얘기죠. 젊어져요. 그리고 좋은 물에 조건이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좋은 물은 모든 질병의 80%를 보존시킨다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미네랄과 용존산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약알칼리성 물이어야 되고 유기무기 화합물이 없어야 하고 미생물과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없는 물이어야 돼요. 좋은 물 맛을 내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요. 염소 성분이 없어야 되고요. 미네랄이 적절하게 포함되어서 4에서 15도 정도의 물. 물이 너무 차가워도 안 되고 뜨거워도 안 되고 미지근한 물이 최고예요. 우리 물이 그런 것 같아요. 음용수를 보면요.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수돗물 그냥 안 먹잖아요. 수돗물을 끓여 먹고 지하수, 약수, 그리고 생수, 정수기가 있는데 수돗물은 끓여서 먹는데 좋은 점은 비용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세균과 박테리아가 제거되어요. 근데 단점은 미량의 미네랄이 끓이게 되면 파괴가 되고 용존산소율도 끓이게 되면 죽은 물이 되는 거죠. 없어져서. 그리고 미립자 제거가 불가능하고 녹과 중금속이 노출되고 세균, 박테리아를 죽이려면 물을 100도씨에서 끓이면 20분 이상 끓여야 돼요. 그러면 그 물이 절반 이상 줄어들어요. 100도씨에서 20분 끓여보세요. 그러면 중급성은 완전 농축돼 갖고 맛있게 잘 먹겠죠. 예, 그래서 끓인 물은 죽은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여름철 곰팡이 잘 피고 2차 번식에 우려돼 있어요. 그리고 수돗물은 안전한 것일까? 이 책에 보면요. 물속에 든 염소가 범인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잔류염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각종 피부 질환을 일으켜서 아토피와 가려움증이 생기고요. 심장병, 뇌졸중, 심장마비, 유발해서 동맥경화까지 일어나요. 탈모하고 변색도 일어나요. 이것도 물 때문에 그렇거든요. 염소. 그리고 피부 노화 촉진, 주부 습진, 모세혈관, 세포 손상이 일어나고요. 염소와 유무기 화합물이 만나면 트리할로메탄이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돼요. 그래서 수돗물을 끓이면 끓일수록 우리 몸에 발암물질이 더 많이 생긴다고 보면 돼요. 이거 처음에 봤을 때 저는 곱창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거 구워 먹으면 맛있을라나? 근데 아니 너무 더럽네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수도관이에요. 배관. 오래될수록 진짜 아예 삭아서 부러질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이런 아파트들, 오래된 아파트들이나 집에 가보면요. 이런 배관들이거든요. 그러면 빨간 수돗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녹물이. 근데 여기에 비스페놀 A라는 성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에폭시 배관을 통과해서. 여기에 축적 농도가 이 정도로 나와요. 19.62, 30일간 측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수도 배관은 이사를 가시면 꼭 집 들어가시기 전에 수도 배관 공사를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올 다 갈고 들어갔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보시면 비스페놀은 체내에 들어가면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대신해서 작용하면서 내분비계를 교란시키는 환경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생식 기능을 약화시켜요. 어린이 행동장애 영향도 이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동물 실험에서는 종양이 나타나 발암성도 확인됐고요. 유로연합에서는 비스페놀 A의 일일 섭취 한계량을 4 마이크로그램으로 정해놓고 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비스페놀 A 사용을 금지한 바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기준치조차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런 수돗물을 그냥 끓여서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거 진짜 저 이거 강에 그 상수원에 이게 핏물 고여 있는 거 보고 진짜
그 근처에 있는 생수 파는 공장들 진짜 대단하다 싶었거든요. 저물을 어떻게 팔지 싶었어요. 이 지하수 오염시키는 게 가축들의 무덤이에요. 그 구제역 때문에 묻었잖아요. 묻으면 그냥 묻잖아요. 파고 비닐만 이렇게 해서 묻기 때문에 그 비닐이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사가지고 하면 그쪽으로 핏물이라든지 침출수가 그냥 흙을 통해서 강으로 흘러 들어가죠. 그럼 우리 식수원에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지하수, 약수, 뭐 생명수라 하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 집까지 온다고요. 이런 물들이. 지하수 오염 경로로 인해서. 그리고 소비자 고발해 보면 생수는 괜찮을까? 생수에 발암물질 검출이 됐다고 나와 있고요.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수 그리고 저는 마트 가고 제일 충격이었던 게 그 막 쌓아놓는 거. 그것도 한여름에 막 뜨거운데 쌓아놓고 기포 볼볼 올라오는데도 그걸 그냥 만약에 그 냉장고 들어가기 전에 따서 마셔보세요. 못 마셔요. 플라스틱 냄새 나서. 그런데 그게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 맛이 사라지는 거죠. 시원한 맛 때문에. 생수는 전 세계 생수 93%가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생수도 생명수가 아니라는 거. 생수만 사 마시는 사람 미세 플라스틱 사 마시는 꼴이 된다고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된 흡수 경로가 물, 일주일 신용카드 한 장 먹는 용도로 플라스틱을 먹고 있고요. 한 달이면 칫솔 한 개를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수를 칫솔 한 개를 드시고 싶으면 계속 생수를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수기가 나왔지요. 정수기도 이게 정수 방식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역수암투압 방식과 중공삼압 방식, 이온수기. 가장 많이 쓰는 게 역수암투압 방식이거든요. 저도 이스프링 쓰기 전에 이걸 썼으니까요. 역삼투압 방식은요, 물탱크에 저장이 돼요. 저장을 하지 않으면, 정수된 물을 저장하지 않으면 뜨거운 물도 찬물도 얼음물도 나올 수가 없어요. 커피도 태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탱크가 꼭 있어야 되고요. 중공사막식은 0.1mm 마이크로미터 굵기의 수천 섬유관 그 다발 그 중간에 구멍이 나 있거든요. 그리로 물을 거르기 때문에 그 묶인 필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온수기는 물을 전기 분해해요. 그래서 기공 크기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중공 사막형이 0.1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유기 무기 화합물을 제거해요. 근데 이온수기는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역삼투압의 장점은 뭐냐면요. 밀입자 제거가 되어서 증류수처럼 걸러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유기 무기 화합물 완전 제거되죠. 그리고 밀입자 중공사막식은 밀입자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데 미네랄은 통과해줘요. 그리고 이온수기는 체내 흡수가 용이한 알카리성 미네랄 증가가 되고요. 그리고 역삼투압은 그 대신에 증류수로 싹 다 걸러버리기 때문에 미네랄이 없어요. 중공사막식은 미네랄이 있고 이온수기도 있어요. 근데 역삼투압은 단점이 비용이 많이 들어요. 소음도 크고 전기세도 많이 들어가요. 계속 정수기가 정수를 하든 안 하든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뜨거운 물 찬물 만들어내야 되고 얼음 만들어내야 되고 커피 만들어내려면 그 전기가 계속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제거수가 발생하는데 1리터 정수기에 3리터 폐수가 나가요. 그러니까 참투막을 통과하지 못하는 물은 폐수로 버려지기 때문에 버려지는 물이 더 많아요. pH 농도가 산성화되어 있고 우리 산성물 먹으면 안 되죠. 우리 장기가 약 알칼리이기 때문에 알칼리수를 먹어야 되거든요. 물탱크 2차 세균 감염이 되고요. 중공 사막식은 섬유 필터의 미생물 번식으로 필터가 막힐 수 있기 때문에 필터를 자주 갈아줘야 돼요. 그리고 바이러스 등 세균 제거가 안 되고 이온수기는 인체에 좋다는 임상 연구가 없어요. 녹, 염소, 뭐 중금속, 바이러스, 박테리아는 제거 못해요. 이런 왜 안 넘어가죠? 엉뚱한 걸 눌렀네요. 역삼투압 방식. 이 중간에 삼투막이라고 있죠. 여기 물이 들어오면 고농도의 물을 저농도로 삼투막이 정말 촘촘하거든요. 그리고 구멍이 너무 작아서 그래도 통과되는 물만 정수기 아까 뭐죠? 물탱크에 저장이 되었다가 뜨거운 물 찬물로 나가는데요. 그리로 통과 못한 물은 다 버려지는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수 방식이 역삼투막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렌탈 역삼투압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요. 구멍이 커요. 그럼 수돗물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증류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수돗물이랑 같이 섞여 있으니까 렌탈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미네랄이 조금 있겠죠. 수돗물이 들어갔으니까. 예. 근데
진짜 걸러야 될 거 못 걸러줄 수가 있죠. 구멍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렌탈이랑 그냥 정수기, 일반 정수기랑은 다르다는 거는 확실히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정수기 물을 먹으면 환자가 된다. 왜 그러냐면 역삼투압 정수기 때문이거든요. 다 걸러버리고 미네랄이 없어요. 증류수, 왜 화장품에 쓰는 증류수를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화장품은 미네랄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싹 다 걸러줘야 화장품이 우리 피부에 진피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국내 정수기 중에 가장 많은 방식이 역삼투압 방식. 질병의 원인, 심장병의 질병의 원인, 당뇨병의 질병의 원인이 역삼투압 정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아동들 그 당뇨 환자도 많이 늘었어요. 초등학생이 저는 제 딸 친구가 그 갑상선 저하증도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데 별게 다 있어요. 소아당뇨도 있고 저 놀랐거든요. 이런 방식의 정수기 물 때문이라고 들었거든요. 미네랄이 없는 물, 그러니까 산성물이에요. 역삼투압 정수기는 5.5, pH 5.5거든요. 그리고 여기 엄지 제왕에 나왔을 때도 이 교수님이 하신 말씀, 모든 역삼투압 정수기는 중금속뿐만 아니라 미네랄 영양소까지 싹 다 거르기 때문에 아예 미네랄이 없는 증류수를 마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공사막 방식. 요거는 인공 신장에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된 필터 방식인데요. 여과막의 크기가 0.01 마이크로미터인 중공사막 멤브레인을 사용하고 있어요. 물속에 있는 잡균이나 박테리아 제거 완벽하게 되고요. 장기적으로 사용할 때 유지 비용이 증가돼요. 그 실타래로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옆으로 터지거나 앞이 막히거나 하면 자주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필터를 자주 갈아줘야 되니까 비용이 증가되죠. 그리고 오염 시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중금속, 유기무기 화학 물질에는 효과가 없다는 거. 그리고 중금상업 방식이 뭐 곰팡이 정수기 해지하려는데 뭐 위약금 내라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지금 뉴스에 나왔고요. 곰팡이가 필 수밖에 없는 게 실타래 그 부분이 막히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칼리, 이온수기는요. 정수기가 아닌 의료기기로 구분되거든요. 전기 분해해서 약알칼리 물을 만들기 때문에 진정한 알칼리 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6개월 이상 먹으면 위장병이 생긴다고. 중궁사막과 전기 분해 방식이 같이 그런 부분이 같고요. 녹, 염소, 뭐 중금속, 바이러스, 박테리아 제거 못해요. 그래서 이온수기는 정수기라 보시면 안 되고 의료기기로 보시면 돼요. 이스프링. 좋은 물을 위한 이 모든 기술을 모여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정수기를 만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물 만드는 이스프링. 유해 성분은 거르고 미네랄을 지켜주는 압축 카본 필터. 왜 웃으시는 거예요? 네, 감탄사. 네. 각종 생리기능 조절 유지에 필수 영양소인 미네랄은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아서 어른 되면 그런 게 생성이 안 돼요. 어릴 때는 생성되는데. 그래서 물이나 음식으로 섭취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스푸닝의 압축 카본 필터는 몸에 좋은 미네랄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리기능 조절 유지에 필요한 영양소와 미네랄을 만들어준다는 넣어주는 거죠. 우리 몸에. 그래서 140가지 유해 물질을 거르고 15가지 신종 오염 물질을 걸러줘요. 깨끗하게 지켜지는 물, 미네랄. 미네랄은 단백질과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과 함께 5대 영양소 하나인데요. 인체 내에서 여러 가지 생리적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저는 이 칼슘, 그러니까 미네랄의 1순위 칼슘이잖아요. 물을 많이 마셔서 계속 마셔서 그런 것도 있고 칼맥을 먹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진짜 제가 이번에 넘어질 때 진짜 아스팔트하고 이빨하고 그냥 그대로 박았거든요. 근데 이 두 발이 아직 안 부러지고 있어요. 그걸 봐서는 정수기의 역할도 크고요. 칼맥의 역할도 커요. 그래서 그 장면을 제 바로 옆에서 제 친구가 봤어요. 안 부러졌다고 칼맥 먹어, 그러면 이스프링 물 먹어 이랬었어요. 예. 미쳤구나 피 질질 나면서 지금 무엇을 하냐고. 그래서 내가 증인이잖아. 그래서 미네랄, 칼슘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 치아 정말 약해져요. 근데 저 아직 튼튼해요. 제 친구들 임플란트 안 한 친구도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저는 한 개도 임플란트라고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스프링 물만 잘 드셔도
든든한 치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미네랄 칼슘, 망간, 크롬, 그리고 인, 마그네슘, 아연이 있는데요. 요런 미네랄이 다 가지고 있는 게 이스프링 카본 필터가 만들어져요. 카본 필터를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요. 코코넛 껍질 분쇄하고 가열해서 얻은 탄소를 오염물질 촘촘히 걸러낼 수 있도록 미네랄을 지키는 이스프링의 기술력으로 압축을 했어요. 탄탄하게. 근데 보통 일반 정수기를 보면요. 필터가 4개 들어있어요. 꺼내보면 이렇게 흔들면 짜각짜각짜각 소리 나요. 저는 그때 그 코디들이 왜 와서 필터를 갈아주는 줄 몰랐어요. 전 제가 다 갈았거든요. 그리고 우리보다 갈기 더 쉬워요. 아래 위에 빼고 끼우기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1년, 3년에 한 번 가는 필터가 다 달라요, 기간이. 근데 코디가 왜 오지 싶었어요. 와서 코디 비용 다 받아가잖아요. 그리고 별로 하는 거 없어요. 물통 그냥 물티슈 씩 닦아주고 가는데. 그런데 돈 많은 받아가요. 미친 거 아니야? 제가 아까워서 제가 필터 주문해서 제가 다 갈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필터 자조차도요. 진짜 압축이 안 됐으니까 딸깍딸깍딸깍 수로 다 생겨요. 진짜 흔들어 보면. 사용하기 전에 벌써 그런데요. 사용하고 난 뒤는 어떨까요? 다르죠. 그래서 이 스푼의 카본 필터는요. 압축했어요. 진짜 코코넛 껍질을 분쇄해서. 그리고 거르는 필터 140여 가지 유해 성분을 제거해줘요. 여가 작용을 하고 흡착 작용을 해서 0.2 마이크로미터 엄청 작은 크기거든요. 그 기공으로 오염물질을 여과하고 그리고 유기 오염물질을 흡착해요. 그리고 여가 흡착 작용을 통해서 물속의 미네랄은 지키고 오염물질은 걸러내는 듀얼 액션 압축 카본 필터. 멋지지 않아요? 저는 이런 정수기는 본 적이 없어요. 감탄사가 그냥 나와요. 그리고 직수 방식. 와, 요즘 직수 방식 정말 광고 많이 하거든요, TV에. 그래서 필터가 뭐야, 너? 전 계속 그러거든요. 필터가 뭐냐고, 직수가 뭐냐고, 저 계속 그러거든요. 근데 필터는 따라올 수가 없어요, 진짜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면 그 금액에 팔 수도 없고요. 직수 방식이라서 2차 오염 방지가 되고요. 물 낭비를 줄이고 자연까지 아끼는 정수 시스템. 생활 속에 다양한 활용 가능. 식수로도 되고 세척수로 되고 조리수도 되는데요. 우리는 직수 방식이니까 정수할 때 물 딱 틀 때만 전기를 써요. 근데 제가 아는 분이 그 마카롱 가게를 하는데요. 그걸 해요. 냉온수기를 쓰니까 그걸 계속 틀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집에 와도 끄고 올 수가 없으니까 한 달에 그것 때문에 전기요금이 몇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10만 원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가 했더니 걔를 끄고 오니까 전기요금이 훅 떨어진 거예요. 우리 전기요금 안 나왔거든요. 정수할 때만 나오기 때문에 그 차이를 제가 또 설명을 했어요. 근데 가게는 갖다 놓을 수가 없대요. 가게는 이제 뜨거운 물을 또 금방금방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아버지한테 얘기해서 그쪽에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UV 램프. 무선 UV 램프예요.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99.99% 살균하는 무선 UV 램프. 자외선이 UV인데요.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물속 미생물들을 처리하기 위한 탁월한 수단. 가장 효과적인 254 나노미터 자외선으로 마지막 과정에서 물속에 있는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99.99% 살균하고요. 저는 정수기 이렇게 살균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고요. 바이러스 박테리아까지 없애준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타사에서 만약에 그 정수기를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정수 과정이 되어 가는지 그런 설명을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정수기가 어떻게 디자인이 이쁘고 커피도 되고 냉온수 다 되고 얼음 나온다는 얘기는 해도 물이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스프링 그런 얘기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뭐까지 걸러주는지까지 얘기 다 해주잖아요. 그리고 이 커플드 테크놀로지 이거 무선 충전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요즘 휴대폰 외에 무선 충전하잖아요. 그거 아메에 특허비 다 내야 돼요. 그래서 아메에서 특허를 낸 거기 때문에 안전하고 위생적인데요. 전력을 공급하는데 전선이 필요 없어요.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저기 회로랑 밑에 있는 정수기 필터를 끼우면 전선이 없는데도 전기가 통해요. 그게 특허받은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유수 IT 기업들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 게 이 기술이에요. 그리고 충전 코드가 사라졌다. 이게 그 기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보통 보면은 휴대폰 이렇게 충전하는 게 유선으로 되어 있으면 자꾸 끼웠다 뺐다 하다 보면 그 끼우는 부분이 망가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 기술력을 사용하면서 무선 충전을 그 기가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었고요.
그리고 그 대신에 이스프링에 특허비는 내야 됩니다. 아미는 2000년 이 커플드라는 이름으로 무선 충전 기술을 특허를 얻었고요. 물탱크 속에 자외선 램프를 집어넣어서 살균 효과를 내는 정수기 개발하는 과정에서 누전 위험을 막기 위해서 무선 충전 기술을 개발했어요. 이런 기술을 개발한다는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105만 원짜리 정수기에 200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품질 인증을 받았는데요. NSF 인증 42번이 맛, 냄새, 심리적 요인을 감사하고요. 401번 의약품 등 신종 오염물질 15종 감소. 신종 의약품 그리고 우리가 먹는 약품들요. 저는 어릴 때 그랬거든요. 다현이가 뭐 이렇게 애들 감기약 먹고 항생제 먹고 남으면 어떡해요? 그냥 쓰레기통 안 버리잖아요. 그냥 싱크대 버리거든요. 그게 다 흘러서 결국은 수돗물, 우리 수돗물로 다시 들어온다는 거죠. 그걸 다 걸러줄 수 있는 게 이 NSF 인증받은 이스프링이에요. 그리고 53번이 각종 유기화합물을 감소하고 남조류 독소. 왜 강의에 보면 녹조 라테 그러면서 완전 초록색으로 바뀌는 물 보셨죠? 그게 마이크로시시나 독소거든요. 그것까지 걸러줘요. 식품 용기 코팅제, 코팅 후라이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종이컵 이런 것도 다 코팅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PFOA, PFOS 감소해주고 그리고 55B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99.99% 활성화, 비활성화 시켜줘요. NSF가 뭐냐 하면요. 1944년 제가 태어나기 전에 미국 미시건주 애나버시에서 체류되었고요. 73년 제가 2살 때 가정용 정수기 표준을 발표했어요. 이런 우린 진짜 우리나라 정말 더딘 거 맞아요. 제가 2살 때 이런 게 벌써 나왔어요. 그리고 그 관련 규격 개발하고 인증에 대한 미국 환경보호 청과 협력해서 관계를 구축하고 96년에 세계보건기구 WHO의 협력 센터가 되어서 물, 공기, 뭐 다양한 공동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이 NSF예요. 와, 제가 2살 때 가정용 정수기 표준을 만들었답니다. 이거 보셨죠? 녹조 라떼. 아, 이거 독소거든요. 진짜 강가에 보면 녹조 뭐 아우, 저는 처음에 그거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 안 했는데 이게 독소라는 생각을 하니까 아, 무서웠어요. 엄청나게. 4대강 수역에 국제 기준치 수백 배 독성 물질. 그게 이게 마이크로시스틴이거든요. 그래서 10배 가량의 마이크로시스틴 국내외에서 확인된 농도가 그 정도예요. 이 물을 그냥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죽어요. 녹조 일으키는 마이크로시스틴은요. 마시면 간질환, 발진, 설사, 뭐 두통을 유발하고요. 피부에 접촉하면 눈병, 피부 질환을 유발해요. 열을 가해도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무서운 걸러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 보면요. 저기 라돈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물에서. 우리 그 왜 집 수리하거나 하면 그런 벽지 이런 데서 라돈이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물에서 라돈이 나왔다고요. 이 물도 함부로 드시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요즘 약수 먹는 분 못 봤어요. 진짜 바가지 이렇게 다 갖다 놔서 그냥 손이나 씻고 가지 물 안 드시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인식이 바뀌었나 봐요. 이거 소규모 수도 시설에도 라돈이 검사 실시를 했는데 나왔다는 얘기죠. 의약품 등 신종 오염물질 15종 제거 인증.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의약품 중에 보시면 15종을 뭘 불러주냐면요. 항불안제, 그리고 항간질제, 베타 차단제, 경련진정제, 기분안정제도 있어요. 항생제도 걸러주고요. 여성 호르몬, 소염 진통제, 제초제, 살충제. 시골에는 제초제, 살충제 진짜 무방비하게 버려지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걸러줘요. 그리고 방충제, 그리고 잡초 관리용 제초제, 폴리우레탄, 폴리에스터 수지 이런 거 다 걸러주거든요. 그리고 가소제, 내연제 이런 것까지 싹 다 15가지 다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스프링이에요. 그 가불화합물 대구에서 한번 난리 났었잖아요. 대구 수돗물의 논란 이러면서 환경부에서 정기적으로 미규제 미량 유해 물질 8종에 대해 조사를 시행하여 왔으며 2012년부터 16년까지 극미량이 검출되었으나 2017년 조사했을 때 4월 27일에서 18년 4월 30일에 14종의 가불화합물이 조사한 결과 그 크게 증가해서 5월에 정밀 조사를 한 후에 가불화합물이 3종이 수질 감시 항목으로 지정되었다는 거죠. 그 5월 30일에 그걸 발표했고요. 근데 참 더뎌요. 더딘데 이스프링 벌써 이것까지 다 걸러내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거는요. 영화 다크워터스거든요. 그 PFOA, PFOS 예, 그것 때문에
이 다크워터스라는 이거 주연 배우가 마크 러팔로 이분이거든요. 이분이 환경운동가인데 미국 그 화학회사 듀폰의 유독물질 때문에 그 은폐한 거를 영화로 만들어낸 게 다크워터스예요. PFOA는 우리 몸에 축적돼서 중증 질병과 암을 유발한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는. 지구상의 99%의 생물의 몸 안에 있고 우리도 감염됐다고. 기업은 최소 40년 동안 이 약품을 유출해왔고 이를 숨겨왔다. 이거를 영화에서 다 밝혀낸 거고요. 저 한번 보고 싶어요. 안 봐가지고. 이게 듀폰사거든요. 이건 프랑스의 듀폰사가 아니고요. 미국이에요. 미국 대기업 화학회사 듀폰. 이 사진 2015년 버전이고 보시면 이분이 원래 화학기업 변호를 전담했던 대형 로펌 변호사였는데요. 98년에 웨스트 버지아의 농부 월버라는 분이 찾아와서 자기 그 집 농가 주변에 쓰레기 매립지 때문에 자신의 소들이 죽어간다는 것을 젖소들이 죽어간다는 것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넘겼었는데 이분은 진짜 기형아 장애 피해자거든요. 듀폰사에. 이분 엄마가 그 듀폰 공장에서 일을 해요. 독성 물질에 노출됐다고. 그래서 선천적인 기형 장애를 안고 태어난 이분이 이름이 뭐죠? 베일리네, 베일리. 네, 글씨도 안 볼라네요. 네, 이분이 진짜 얼굴 보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유독성 사람이 뭐 타이어 마시는 것과 같다. 만약 이걸 마신다면 어떻게 될까? 뭐 이분이 한 말이에요. 마치 타이어를 삼키면 어떠냐고 묻는 셈이라고. 그래서 PFOA 다 걸러주고요. 그리고 코팅제. 우리 종이컵에도 코팅이 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물 부었을 때 코팅이 안 됐으면 금방 젖어서 흐르륵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코팅제가 발려져 있기 때문에 종이컵이 그대로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PFOA가 PFOS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 듣고 우리 갑자기 스테인리스 컵으로 다 바꿨잖아요. 어디 갈 때 종이컵 들고 다니다가. 그리고 365일 24시간 관리해주는 스마트 칩. 정말 똑똑해요. 여기 표시된 거 저는 이거 영어 글씨도 모르고 그냥 빨간불 들어오면 아 야가 다 돼가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게 1년 이상 혹은 5,000리터 이상 사용했을 때 필터를 교체하라고 하라고 알람이 울려요. 보통은 뭐 1년에 한 번, 1개월에 한 번, 2개월에 한 번 와서 그냥 코디네이터 갈아주는데요. 우리는 얘가 알려주기 때문에 그때 갈면 돼요. 그리고 필터 카트리지에 보면 위에 이렇게 초록불, 파란불이 4개가 있는데 필터가 다 돼가면 자꾸 한 칸씩 내려가요. 그 옆에 전화 모양이랑 이렇게 수돗물 떨어지는 그게 거기에 불이 들어오면 이상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요거는 이스프링 필터를 내가 교체하고 난 뒤에 여기 매장에 가서 정수기 코너에 가서 필터를 주시면 내가 물 사용한 양을 알려주고 몇 번 틀었는지까지 다 나와요. 근데 대부분 5,000리터를 사용하는데 이분도 1,173리터밖에 사용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했을 때 2,500리터 썼어요. 진짜 열심히 썼거든요. 세안도 하고 쌀 씻는 거 입에 들어가는 건 뭐든지 다 그걸로 다 씻었거든요. 그런데도 5,000리터 다 못 써요. 열심히 써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옆집에 이제 물 퍼다 주기. 이물 먹어봐, 이물 먹어봐. 그거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5,000리터 다 못 써요. 그리고 전력 사용량 최소에서 경제적인 유지비. 이게 1리터당 평균 83원. 얼마 안 들잖아요. 정수할 때만 전기가 쓰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요거는 5년 사용 총 비용인데요. 1리터 사용했을 때 83원이니까 처음에 105만 원에 구입을 해서 5년간 사회 필터 교체하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총 비용이 208만 2천 원이에요. 그리고 다른 정수기랑 비교했을 때요. 전기료랑 등록비 유지비를 보면요. 이스프링 전기료가 거의 진짜 없어요. 5년 사용했는데 전기료가 37,800원. 코, 뭐 여기는 119만 원이고요. 청원 아이스 뭐 히카페 이런 데는 130만 원. 양 매식은 68만 원이고요. 그래서 등록비하고 다 합해보면 아메이는 210만 원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회사 4개, 5개, 6개 회사는 400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양 매직은 209만 원, 90만 원이고. 그래도 이 스프링이 가장 적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거는요, NSF 인증받은 건데요. 앞에 한번 보세요. 대단한 회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L12, 뭐 영우산업, 니켄, 위닉스 다 있는데요.
NSF 인증 받은 게 몇 개 없어요. 근데 아메이 딱 하니까 쭉 다 인증을 다 받았잖아요. 이런 정수기를 써야 돼요. 이거는 그 필터 교체한 건데요. 주황색인 이유가 수도 배관이 녹이 슬면 녹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갈아줬던 데는요. 이렇게 주황색만 나는 게 아니라 진짜 불투명한 그것이 뭐 끈적한 것이 쭉 딸려가지고 제가 진짜 기절했거든요. 그런 물로 내 몸을 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머리를 씻고 그리고 끓여서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분 보고 정수기 필터는 쓰는 건 좋은데 여기 씻는 건 어떡할 거냐고 진짜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몇 년 사시더니 요번에 7월에 이사를 했어요. 잘했다고. 정수기는 씁니다. 근데 진짜로 더러운 데는 진짜 못 봐요. 필터. 이세 필터가 하얗잖아요. 이렇게 갈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태국에 홍수 났을 때 여기 전부 다 먹을 물이 없으니까 이스프링 정수기를 설치해서 정수해 줬다는 거죠. 그만큼 국가에서 인정을 했다는 얘기겠죠. 좋은 물 기준이에요. 이스프링 87년부터 쭉 다 인증받은 거거든요. 다 보이시죠? 단가요? 아니. 네,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물 드시고요. 저처럼 미모를 담당할 수 있도록 이스프링을 많이 드시고 건강해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